두 번째 강의에서는 팀즈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즈는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서비스 타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웹 버전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PC에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팀즈 화면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여지는 메뉴가 탭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활동, 그리고 채팅, 그리고 팀, 모임, 파일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여러분의 계정이 로그인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해서 메뉴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여러분들이 MS의 팀즈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여러분들이 설정된 채널을 검색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팀 대화라든지 채팅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팀즈 설정은 여러분의 얼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위쪽에서 대화 가능을 눌러서 대화 가능한지, 다른 용무 중인지, 방해 금지, 자리 비움 등의 상태를 수동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서 사진을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됨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저장한 메시지가 이곳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알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멘션이나 좋아요,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림을 받으실지를 하나하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키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로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맞게끔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채팅 화면입니다. 1대1 또는 다자간 채팅 화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위쪽에는 내가 즐겨찾기를 해놓은 채팅방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현재 채팅방, 선택한 채팅방이 보여지고요. 자,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채팅방을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자, 채팅을 하고 있다가 이 방을 자주 쓴다. 그럼 별표를 눌러서 이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 모양을 눌러서 지금 OCL 전체 채팅방인데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온라인 모임을 눌러서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전화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사람을 추가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이 방에 모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1대1 또는 다자간 채팅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채팅방에서 아래쪽에 글을 써서 보내시면은 채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팅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위쪽에서 새 채팅을 클릭을 하시고 그 채팅에 추가를 할 사람들을 골라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팅 메시지를 넣어서 채팅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채팅방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해서 지금 보시면 길, 치연, 현정 이 세 명이 같이 대화를 하고 파일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채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일 앞쪽에는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 굵기, 그 다음에 이탈릭체, 언더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파일이겠죠. 파일에서 업로드 하거나 또는 원드라이브에서 가져와서 파일을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모티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그대로 이 채팅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조금 더 재미있게끔 GIF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밈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양한 스티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글을 바꿔서 예를 들면 지금 야호인데요. 이 야호에다가 오케이 이런 걸 넣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모임을 예약을 하는 것까지 채팅에서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봇을 추가를 해서 좀 더 여러분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봇을 검색을 하셔서 예를 들면 미캔이라고 하는 일정 관리 봇을 제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미칸이라는 인공지능 봇하고 제가 채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업무를 이 봇에게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누구와 언제 미팅을 잡아달라라고 봇에게 채팅을 하는 거죠. 하면 이 봇이 저에게 그 대신 일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제가 채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캘린더가 봇하고 연결이 되면은 캘린더가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미팅, 그 다음에 미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알리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가능하게 하는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하나 만들어줘라. 카나코와 5시 30분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봇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 나 이렇게 하려고 해. 맞아?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book it 라고 하면 바로 제 캘린더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영어로밖에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뭐 간단하게 뭐 부킹, 미팅, 메일 뭐 이런 시간 이렇게만 넣어도 인공지능 봇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즈에 있다가 캘린더로 가서 일정을 예약하고 알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채팅으로 이런 업무 지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팀 메뉴인데요. 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팀으로 여러 팀이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팀 밑에는 채널을 통해서 그 팀 안에 지금 예를 들면 데모 워리어 팀인데 일반 고객 지원팀, 영업팀, IT 서비스팀 이런 식으로 채널을 또 추가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팀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일반 점점점을 누르셔서 커넥터를 통해서 다양한 GitHub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그 커넥터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 파일 메모밖에 없지만 더하기를 눌러서 팀에서 자주 쓰는 탭들, 예를 들어 플래너를 자주 쓴다. 그럼 플래너도 추가해서 탭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 맞게끔 그 팀이 요구하는 메뉴들을 잘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방 만들기는 아까 위쪽에서 배웠죠? 그래서 팀에서도 요걸 누르셔서 채팅방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팀을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쪽에 팀 추가를 눌러서 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팀을 만들면 자동으로 오피스 365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피스 365 그룹이 만들어지면 다들 아시죠? 쉐어포인트 그룹 사이트와 그룹 메일, 플래너 계획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팀을 추가하실 때는 새로운 팀을 만들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둔 오피스 365 그룹을 연결을 해서 만들지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팀 만들기를 바로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팀 이름을 정하고 설명 간단하게 쓰고 구성원을 쓰게 되면은 마치게 됩니다. 자, 이때 팀 이름은 오피스 365 그룹의 이름과 메일 주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다 만들고 나면 추가된 구성원에게 너는 이 팀에 추가가 됐다라고 메일이 발송이 되고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이 있죠. 그래서 그 채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만들어진 팀에서 점점점을 눌러서 채널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팀 내에서 업무 또는 주제별로 대화하고 업무 또는 필요한 자료 그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팀즈 하나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IT 기술 지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채널 추가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다가 채널 이름과 설명을 넣고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채널 안에서 역시 각각의 채널에는 필요한 탭들이 있겠죠. 그래서 탭을 추가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뉴 프로젝트의 마케팅에 이와 같이 파일, 위키, 연도별 매출, BI, 파워포인트, 팀 사이트, 비디오 이런 식의 다양한 탭을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자, 방법은요. 자, 팀을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 탭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는 탭들이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쉐어포인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쉐어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보여지는 것에서 어떤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할 거냐라고 할 때 내가 필요한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문서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탭 이름을 무슨 탭 이름으로 할 거냐라고 나오면 그 탭 이름을 넣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쉐어포인트 사이트로 이동을 해야 되죠. 오피스 365에서.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팀에서 마케팅 채널에서 바로 이렇게 쉐어포인트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오피스 365 안에서 원드라이브 탭, 쉐어포인트 탭, 뭐 플래너 탭 여러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업무하는 팀에서 여러 가지 탭에서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탭 외에도 외부 서비스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커넥터라고 하는 건데요. 자, 커넥터는 일반적으로 아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페이스북으로 가서 로그인을 하고 그 페이지에다 글을 남겨야 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다 여기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 게시물이나 이벤트가 뭐 생성이 되면 이쪽으로 수집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페이스북을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커넥터로 가셔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를 넣고 연결을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수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서비스도 한 150개 정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추가하고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탭 대화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화면을 보면서 그 옆에서, 그러니까 대화 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시는, 예를 들면 제가 파워 BI를 보고 있다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탭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실적에 대한 BI입니다 해서 탭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팀즈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팀즈를 활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 온라인 회의가 필요하다, 화상 회의가 필요하다 이러실 때 따로 스카이프로 가거나 아웃룩으로 가서 일정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팀즈에서도 모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채팅에서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채팅을 하다가 모임이 갑자기 필요하다 라고 하면 위쪽에 화상이나 전화번호, 전화 모양을 누르셔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팀에서도 이렇게 화상 버튼을 누르셔서 바로 모임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로 그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스카이프나 아웃룩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일정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참가를 눌러서 바로 모임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모임 예약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약을 하고 모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팀즈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파일입니다. 파일의 경우 가시게 되면 최근, 그리고 팀즈, 원드라이브, 다운로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사용한 파일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팀즈에서 공유된 것들, 수정된 날짜, 위치 같은 것들도 이곳에서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드라이브까지도 이곳에 보여지기 때문에 따로 제가 원드라이브로 가거나 할 필요 없이 다 이곳에서 파일을 보시고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직 저는 없는데 다운로드된 파일 역시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같이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알림입니다. 알림 같은 경우에 위쪽에 이렇게 숫자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활동에는 내가 멘션된 숫자, 그리고 새로운 채팅이 있는 방의 숫자, 내가 멘션된 숫자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이렇게 태글이
작성이 되면 저한테는 이렇게 배너로 PC에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알림 설정에서 배너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팀의 채널에서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 얘는 채팅이 아니기 때문에 알림이 기본적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모든 채널에서 알림을 받고 싶다 하실 때는 팀 채널에서 이 채널을 팔로우를 해 놓으시면 모든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널에서 채널 팔로우를 받게 되면 채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알림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알림을 활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새로운 일하는 방식.